사실은 제가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요. 아마 지금 이 시승기를 보고 나면 원래 아반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좀 셈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시승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마 기대 이상일 겁니다. 이 얘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구독이 저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얘기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디자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디자인은 저희가 한번 리뷰를 보내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뭐 많은 채널에서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제일 먼저 달라진 건 헤드램프예요. 헤드램프가 조금 납작해졌죠. 약간 눈썹이 이렇게 됐었던 게 조금 이렇게 내려갔어요. 약간 평범해졌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차는 원래도 되게 낮은 차였습니다. 아반떼 7세대는 되게 낮은 차였어요. 심지어 시팅 포지션은 5cm가 더 내려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H포인트라고 하죠. 그런데 낮고 넓은 차에서 느낄 수 있는 스포티함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얼굴을 극단적으로 내렸습니다. 눈썹을 내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범퍼랑 그릴이랑 이런 모양들을 다 바꿨죠. 디퓨저 모양도 바뀌고 옆에 에어 인테이크도 바뀌고 보닛 금형만 빼놓고 앞 디자인들은 거의 다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페이스리프트라는 단어에 충실한 변화를 이끌어낸 거죠. 그런데 쭉 낮아져서 일단 뭐 예뻐졌습니다. 이 아반떼 지금 페이스리프트가 예쁘다는 것에는 아마 이의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 차를 옆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아마 실감하실 수 있을 텐데요. 뒤에 엉덩이는 원래 그대로 도톰하거든요. 그런데 숄더 라인, 캐릭터 라인, 그리고 리어 램프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그 선이 헤드램프 주변에 있는 선들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싹 보시면 정말 아래쪽으로 경사가 져서 싹 내려가는 선을 몇 개의 선이 받치고 있어요. 물론 파라메트릭 라인도 그대로 있죠. 삼각형 라인도 그대로 살아있지만 평행한 선들이 뒤에서부터 약간 아래쪽으로 경사져 있는 걸 보시면 이 차가 앞으로 가면서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히 거의 쐐기형에 가까운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얼굴 디자인만 보고서 야, 이거 뭐 디자인 잘했네 라고 보시기보다는 이 차를 앞에서 보시고 예쁘네, 옆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야, 이렇게 낮아졌구나, 이 앞을 이렇게 낮추려고 이 얼굴 디자인을 이렇게 다듬었구나 라는 걸 아마 실감하시면 이 차를 감상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옆모습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보면 이 선들이 되게 좀 유기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엉덩이 모습도 보면은요, 뒤에도 좀 많이 바뀌었는데 일단 아반떼 서체, 레터링, 그 다음에 현대 로고도 바뀌고요. 그러니까 더 평평해졌죠. 그리고 이 밑에 부분, 디퓨저 부분의 디자인도 조금 바뀌었죠. 그리고 조금 더 블랙이 많이 들어가고 좀 공격적으로 좀 바뀌었어요. 아래쪽이 어두우면 확실히 좀 밑으로 무게중심이 낮춰져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차가 더 스포티해 보이고요. 그리고 뒤에 엉덩이가 원래대로 있다고는 해도 아래쪽 디자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훨씬 더 스포티한 느낌이 납니다. 검은색을 많이 쓰면 차가 좀 그렇게 보여요. 자, 그 대신에 제가 단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차를 타고 내릴 때, 운전석에서 타고 내릴 때 여기 부딪힐 수도 있어요. 평소처럼 이렇게 타고 내리면 이렇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필러가 꺾여 있는 각도가 되게 가파르고 전체적으로 되게 낮은 차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이쪽의 라인을 약간 좀 희생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디자인의 묘미이고, 그리고 뒤에도 되게 낮아요. 쿠페 라인으로 완전히 꺾이기 때문에 관자놀이가 C필러 쪽에 좀 닿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형태죠. 밖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디자인이 안에서는 뭐 이렇게 느껴진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로 들어오면 또 재미있는 것들이 좀 많이 생겼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게 지금 세이지 그린 인테리어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요 아랫부분에 운전석을 감싸는 부분이 밝은 늪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이끼 색깔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네요. 그 색깔로 이렇게 처리가 돼 있어서 운전석이 완전히 칵핏 느낌이 납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반떼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차인가, 아반떼를 사는 사람들이 이 차를 탈 때 어떤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는가를 디자이너분들이 고민을 하셨을 때 밖에서 우리가 스포티한 느낌을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쿠페 형식, 그 다음에 완전히 낮아진 보닛 라인, 그 다음에 완전히 납작해진 얼굴 디자인, 이런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들을 통해서 이 차가 얼마나 스포티한 쿠페인가를 보여줬다면 인테리어에서도 그걸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석을 이렇게 감싸서 더 운전하는 사람의 느낌을 고양시킬 수 있게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손잡이가 좀 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손잡이도 디자인 요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조수석에 앉으면 운전석이랑은 좀 확실히 구분되는 느낌이 있죠. 그렇지만 이게 아무 쓸모가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고성능 차에나 있는 손잡이가
아반떼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수석에 앉는 사람이 이 위에 되게 편하게 내려놓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내릴 때 이걸 잡고 몸을 뭐 지지를 한다,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고 그냥 편안하게 왼쪽 팔을 내려놓을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이 디자인의 의미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가 운전석을 감싸고 있고, 앞에는 전체적으로 래퍼라운드 디자인을 너무 충실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안락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고요. 인테리어에서 또 얘기할 게 또 뭐가 있냐면, 이 앞에 약간 그 현대 로고가 좀 바뀌었죠. 이거 되게 날카로운 금형이에요. 그래서 좀 모던한 느낌이 나고요. 친환경 소프트 페인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윗부분이랑 다른 부분의 질감이 살짝 다르네요. 이거 조금 더 부드러워요. 이 뒤에랑 비교해 보시면 딱 느낌이 오실 텐데, 이게 살짝 좀 부드럽고 가죽 질감이 되게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 친환경 공법으로 제작한 인조 가죽일 텐데 되게 부드러워요. 아반떼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요. 이 옆에 레터링은 없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디자이너분들 분명히 이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우리 그 트랙스 얘기할 때도 여기에 그 액티브라고 써 있었잖아요, 헤드레스트에. 뭔가 이렇게 정체성을 조금 어디 한 군데에 써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맨투맨티 같은 거 입을 때도 완전 민무늬만 입고, 어디 상표가, 심지어 저는 폴로 랄프로렌도 폴로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그거 잘 안 입거든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한테는 이런 게 이제 거슬리는 거죠. 저런 아반떼라고 이렇게 딱 써 있으면 저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뭐 필요하신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보스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음이 되게 강조돼 있어요. 특히 이런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차를 타보면 사운드 시스템이 되게 좀 저음이랑 중음 부분이 이렇게 강조가 돼 있어서 쿵쿵쿵쿵 울리고 밑에가 좀 약간 방방거리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재즈나 클래식 듣기에는 별로 좋지 않고, 사실 일렉트로니카를 듣기에도 딱히 좋진 않습니다. 그냥 힙합이나 락을 내가 노래를 듣는다기보다 기분을 즐기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울리는 세팅이에요. 뒷좌석 공간은 되게 좋습니다. 앞에 앉으면 한 뼘 정도 남고요. 아마 키가 좀 크신 분들이 앉으면은 헤드룸이 조금 뭐 아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뭐 답답하다고 느낄 정도의 공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도 마찬가지. 공간은 역시 아반떼는 공간 되게 잘 뽑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차 2022년형 아반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차에 대해서 배신감을 좀 느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반떼가 약간 좀 별로일 거라고 생각했던 지점들을 되게 기분 좋게 트위스트해 가면서 뭔가 돌파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느낌이 이번 페이스리프트에도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여전히 별로 없고요. 아마 세단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뭐 거의 모범 답안에 가까운 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아반떼는 3인 가족, 4인 가족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차였죠. 하지만 되게 좀 어려졌고, 요즘은 20대의 첫 차,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처음 차를 살 때 선택할 만한 차, 혹은 뭐 경차 다음에 넘어가는 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차가 많이 젊어진 거죠. 하지만 공간은 되게 넉넉하고, 뭐 친구들, 연인, 그리고 부모님이랑 같이 탈 때도 전혀 모자랄 게 없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주행 감각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주 미세한 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미세한 차이가 어마어마한 감각의 어떤 정도를 이끌어냈다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디까지나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파워트레인이나 뭐 이런 걸 건드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부품을 뭐 심하게 건드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세팅값을 바꾸고 아주 작은 부품들을 살짝 바꾸는 정도에서 그쳤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한 것만으로 이 정도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좀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원래 나왔던 차에서 아쉬운 점들, 그리고 조금 더 보강하고 싶은 점들을 정말 충실하게 보강해서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전에 2022년형 아반떼 1.6L 자연흡기 엔진이 가지고 있는 주행 특성은 뭐였냐면 약간의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터보에 좀 익숙한 분들이 이 차를 몰면 되게 좀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스위스팟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000에서 4000 사이에서 이 차를 부드럽게 가속을 하면 되게 빠르고 조용하게 안정적으로 가속하는 걸 느끼실 수 있고, 시내에서 그냥 정속 주행할 때는 1500까지도 안 쓸 수 있다, 그렇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도 그 성격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가속감이 달라요. 받아주는 느낌이 달라요. 더 많이 받아줘요. 더 기민하게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게 분명히 CVT인데요. 무단 변속기인데 변속하는 느낌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달리는 느낌이 나고요. 드라이브 모드가 노멀, 에코, 스포트, 스마트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달리면 약간 1000rpm 정도 더 돌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 밟으면 조금 더 받아주는 느낌이 나죠.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123마력의 최대 토크는 15.7인데요 123마력이라는 힘은 사실은 뭐 신나게 달릴 수 있는 힘은 아니에요. 토크가 15.7이라고 하는 것도 좀 모자란 토크죠. 하지만 이렇게 달려나갈 때 이 페이스리프트 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내 욕망을 더 받아줄 준비가 돼 있다, 이 아반떼가. 그래서 되게 좀 고마운 거예요. 되게 신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주행 품질이 달라졌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디자인 공개했을 때 거기에서 엔지니어분한테 여쭤봤는데 요 전에 페이스리프트 전보다 조금 더 컴포트한 세팅을 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코나의 주행 감성을 말씀드릴 때 이거 너무 편하다, 너무 좀 말랑말랑하다, 스티어링 휠 이렇게 꺾어보면 남는 게 너무 많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이제 코나를 50대 이상 중장년층도 많이 구매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더 컴포트하게 세팅을 하셨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반떼가 컴포트해졌다고 했을 때 걱정했어요. 그래도 이거는 좀 달리는 맛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우리가 편안하게 일상적으로 주행을 하고, 아반떼도 뭐 전 세대에서 타는 차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배려를 한다 그래도 이거를 컴포트하게 세팅하는 게 되나? 그래도 되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결과를 지금 제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래도 된다. 되게 잘 하셨네요. 이 컴포트함은 물렁물렁함이 아니라 밸런스를 맞춘 감각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전 세대가 아주 잘 깔려있는 아스팔트였다면 지금 이 아반떼 페이스리프트는 도로 위에 바르는 도료가 바뀐 느낌이에요. 훨씬 더 부드럽고 더 매끄럽고, 뭔가 재료는 같은데 어떤 세팅 때문에 더 부드럽고 매끄러운 아스팔트가 되었다. 혹은 우리가 쇼트 트랙이나 혹은 뭐 피겨를 탈 때 빙질을 얘기하잖아요. 같은 물을 넣고 같이 얼리는데도 어디는 빙질이 어마어마하게 좋고 더 단단한데 어디는 조금 거칠고 이런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여기가 훨씬 더 좋은 아이스 링크입니다. 같은 물로 뭐 같은 누군가가 얼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얼음을 얼리는 장인의 솜씨가 너무나 숙련되어서 이제는 더 매끄러운 아이스 링크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딱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완성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반떼의 7세대는 이 페이스리프트에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다른 거랑 비교를 해봐도 되게 좀 비교 우위가 있어요, 이 차가. 근데 이 차의 가격이 지금 많이 안 올랐잖아요. 한 90만 원 정도 올랐고, 시작이 1,9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고, 인스퍼레이션에서 풀옵션으로 가면 2,800, 900 정도가 될 거예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차로 유지보조, 차선 이탈 방지 보조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그게 두 개가 기본이라는 게 되게 좀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옵션표를 보는데, 그러니까 현대는 요즘에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약간 브랜드 전체를 프리미엄으로 좀 세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따로 영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나요. 기아나 르노, 쉐보레 좀 차별화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본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이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기술들이 다 현대모비스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낌없이 아래급에 있는 아반떼나 이런 데다 다 넣으면서, 옛날에 우리 옵션 장난질이라고 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것에도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작할 때부터 납득할 만큼의 옵션을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꼭 필요 없는 것만 골라서 잘 넣으면 이 차를 되게 지혜롭게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본 바로는 2,500만 원 정도에서 일단 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700, 800에서 또 한번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옵션 정리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더 해드릴게요. 디자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일단 좀 즐기실 필요가 있고요. 이 차의 전면 얼굴에서 느껴지는 어떤 표정이 측면을 거쳐서 리어로 어떻게 가는가, 뭐 이런 것도 좀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간을 어떻게 뺏는가 두 번째로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좀 작은 세단인데도, 그리고 이제 쿠페형으로 날렵하게 뺀 세단인데도 실내 공간이 너무나 충분하게 빠져 있고, 트렁크가 또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아마 이걸 쐐기형으로 디자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건 가족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세단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을 또 넓게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은 최대한 스포티하게 낮추고 뒷부분의 공간은 좀 최대한 확보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트렁크 되게 넓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차의 주행 품질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 이걸 만약에 느끼실 수 있다면 저는 아반떼는 마스터 하셨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변화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세 번째입니다. 이 차를 타보기 전에는 디자인의 변화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디자인 너무 잘했다, 와 현대 디자인 잘하는구나, 그냥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승을 하고 나니까 이 운전 감각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어요. 시내에서 이 정도로만 운전할 수 있으면 매우 쾌적하게 운전 자체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여기서 너 골프 그렇게 좋아하는데 골프랑 비교하면 어때?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골프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골프랑은 다른 차예요. 자, 다분히 현대자동차가 만드는 세단이 가질 수 있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느낌 안에서 이 차가 가다듬어서 어떤 경지에 올랐고 완성했다, 그 정도의 느낌. 그리고 123마력의 최대 토크 15.7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완성도의 정점을 찍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시승 느낌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익스테리어 디자인, 인테리어의 공간과 요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점을 찍은 운전 감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구매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팍 정우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